우리들 먹고 살 게 없는데, 우리는. 저는 이제, 목사님 쓰신 거짓에 무너진 대한민국, 오늘은 이제 마지막 과제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또 저를 불러줄 줄 몰라가지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래서 마지막 과제가, 11개 과제가 뭐냐면은, 종전선언 제안의,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주한미군 첫수다, 이렇게 결론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연역법으로 그렇게 먼저 기억해 주세요. 종전선언은 주한미군 첫수다. 예, 그렇게만 일단 기억해 주시고, 예, 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은, 이 국제정치에 이런 용어가 있어요. 치킨 게임이라는 거 한번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미국의 젊은이들이 차 두 대가 고속도로상에서 마주보고 달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피하는 쪽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서로 게임이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면은 서로 그 죽잖아요. 그리고 그건 게임의 의미가 없어요. 끝까지 깡다기로 밀고 나가가지고 있을 때 한쪽이 겁이 나면 비키잖아요. 그러면 이제 치킨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영웅이 되는 거고. 이런 게임이에요, 한마디로. 자, 그러면 이걸 한반도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한 장 넘겨보시고. 저 김정일이가 저를 왜 큰 소리 빵빵 칩니까? 저 핵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옆에 밑에가 또 뭐 있는데, 그림이 있는데요. 뭡니까? 그 저 목사님 말하는 그 깨깨 때는 놈, 그거 누구야? 예? 오랑우탄인가 뭐 저 킹콩, 그 조그만 새끼들 그 있잖아요. 그 누구야 지금 그 사람 이름이? 첫 번째 문재인, 다음에 또 이재명, 이런 놈들이 지금 여기서, 그 오른쪽에 누가 있어요? 우리 대통령 있죠? 아주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4월 달에 또 밀고 하신다는데, 이제 한미동맹을 더 튼튼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가 종전선언에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목사님 다 뭐 말씀 많이 해서 겹치는 분야예요. 그래서 이 강사가 서로 간에 이게 주제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목사가 그것만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교수들이 할 것까지 다 하셔가지고. 그 뒤에 이제 보면 한미동맹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 핵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미동맹으로도,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고민이 아마 그것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윤석열 입장이라면은, 자, 북한에 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는 우리도 핵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계속 국방부 장관 회담하는 걸 제가 유심히 들어보면은, 야, 걱정 마라. 우리가 핵 확장 억제 전략으로서 우리가 핵 우산이 돼주겠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핵을 사용하면 우리가 즉각 사용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계속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요구는 뭐냐면은, 우리 그거보다는 핵을 아예 한반도에 갖다 놓자. 그래서 제가 옛날에 2000년도에 군산 비행장에 가면은 진짜 핵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게, 그때 그 기동대대에서 계속 이렇게 경기하고 있었는데 저게 왜 저랬을까?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핵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핵을 갖다 놓자. 그래서 지금 나토가 그거잖아요. 나토가 핵을 갖다 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란드에서는 그거 못 믿겠다. 그래도 우리는 자체에서 핵을 개발해야 되겠다라는 게, 오늘 신문 보니까 약 70%가 폴란드 국민들의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방부 장관이 와가지고 같이 뭐 정보도 공유하고 어떤 훈련도 같이 하고 막 이렇게 하겠다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거보다는 핵을 하나 갖다 놓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핵을 개발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돌아가는 분위기가,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4월 달에 이제 미국 가시면 아마 더 강도가 세게 아마 주장하실 것 같아요. 우리 핵을 개발하겠다. 아니면은 개발하더라도 지금 우리 좀 이렇게 약한 거 있지 않습니까? 단위가. 그 정도로 우리 개발하겠다. 이렇게 주장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적 지도자이신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힘이에요. 근데 이 주사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정광훈 목사님이, 우리는 영적 지도자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치킨 게임에서는 이길 것입니다. 아까 상호 인사를 또 안 하셨네. 좌우 앞뒤로 해가지고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예, 다음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뭐 꼴보기도 쉽지만은 어쨌든 간에 저는 뭐 5년 내내 한 게 뭡니까? 저 총전선은 저게 매달린 거예요. 예. 쳐죽일 놈이죠. 예, 다음 장 넘겨주시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종전선언의 배경이 됐던 여러분들 여기 뭐 경험하셨던 분도 있고 그렇지만 다 알잖아요. 또 6.25 전쟁.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 중심으로 제가 한 1시간 정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아까 오면서 한 30분으로 좀 줄여달라 그래가지고 좀 시간이 촉박되기 때문에 제가 강의 내용은 11과 내용을 거기에 맞춰서 저 슬라이드 한 20페이지 정도 준비했지만은 중간에서 계속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6.25 명칭부터 우리가 뭐 한국전쟁, 6.25 전쟁, 뭐 6.25 남침전쟁 여러 용어가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6.25 남침전쟁 이렇게 통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6.25 남침전쟁 시작.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 그러면은 이게 뭐 주체 어느 쪽이 뭐 공격한지 그러니까 저 주석파들은 남쪽에서부터 공격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분명하게 국방부 입장은 6.25 남침전쟁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주석파들이 다음 장에서요. 저번에도 제가 1과제 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해방 전후사의 인식 이 책자에서 이렇게 교기되고 있는 거예요. 저 고려대학교 최장집 교수라든지 백기환 뭐 이런 사람들이 이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계속해서 주입시키는 겁니다. 다음 장에 넘겨주시면 그래서 6.25 전쟁은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더라면은 이 한 달 내 끝낼 수 있는 전쟁이었는데 미국이 개입했기 때문에 이 전쟁을 못 끝냈다. 그것을 시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장도 보시면은 아까 이제 그 장학일 그 목사님도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1949년도 이제 49년도 생각해 보세요. 전쟁 나기 1년 전 상황입니다. 근데 미국은 철수했어요. 벌써 한반도에서 군사고문단 한 500명 남겨놓고 다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50년도 1월 달에 되면 에치슨 선언해가지고 이 한반도는 전략적 가치가 없다고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서양 우선, 구라파 우선이었기 때문에 한반도는 대만하고 한반도는 이렇게 제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걸 오판한 게 이제 스탈린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막 이런 자료는 여러분 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50년도 4월 달에 스탈린하고 김일성은 회담을 합니다. 물론 그 1년 전에 한 번 또 회담을 또 한 번 해요. 49년도 3월 달에 어떤 회담을 하면은 야, 이제 분위기가 무르익었으니까 저희들이 한번 조국 해방전쟁을 하겠습니다. 라고 김일성이 박헌영 같이 가가지고, 그 당시 박헌영은 부수상이었습니다. 외무부 장관 겸 부수상. 같이 해서 이제 모스크바 방문해가지고 이제 스탈린하고 회담을 하게 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스탈린은 야, 아직 때려 기다려. 전쟁하면 안 돼. 이렇게 달래주고 보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또 1년이 지났어요. 자, 50년 4월 달입니다. 50년 4월 달인데, 자, 이러면 전쟁 나기 2달 전 상황입니다. 그죠? 그때 이 회담했던 요지가 뭐냐? 지금 요건 러시아 말로 돼 있는데, 다음 장 넘겨주시면. 자, 이제 국제 환경이 유리하다고 판단된 겁니다. 2달 전쟁하기 2달 전입니다. 그리고 국제 환경이 어떻게 유리하게 전개되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49년도 3월 달에는 주한미군이 여기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1년이 지난 50년도 요 4월 달에는 주한미군이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49년도 8월 달에는 소련이 핵개발이 성공했어요. 드디어 핵개발이 성공했습니다. 그 다음에 49년도 10월 달에는 모택동이 장개석 정권하고 내국종 이 전쟁해가지고 장개석에 쫓겨갔잖아요. 그때가 49년도 한 4월 정도 됐을 겁니다. 이제 국제환경. 그래서 중국은 이미 다 공산화가 된 상태예요. 자, 그러니까 이 환경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에도 좋다. 최종 승인 내리입니다. 그런데 스탈린이 아주 교활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전쟁 책임에 대한 뭐 좀 문제 될까봐 마지막으로 모택동하고 같이 가서 한번 회담을 더 해봐라. 근데 모택동이가 만약 이 전쟁에 승인 안 하면은 이 전쟁 없었던 거로 하라. 그러니까 김일성이 5월 달에 한 달 전입니다.
모택동을 만나니까 모택동이 이거 그러면 큰형님이 승인한 거야? 그러니까 한 겁니다. 최종 승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다음 장. 자, 이런 지도가 있습니다. 이 지도는 그 당시 북한의 군사 고문단장인 바실레프가 이 공격, 왜냐면 그 당시에는 북한도 신생국가이기 때문에 이 전역 계획이라는 겁니다. 전쟁 계획을 수립할 능력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계획까지 다 수립해줘서 먼저 3일 안에 서울을 장악을 하고 그 다음에 쭉 추격을 해가지고 지금 37도선 평택선까지 확보한 다음에 마지막 정구학 때려가지고 부산을 8월 15일 무슨 날입니까? 광복절이잖아요. 그때까지 부산을 딱 장악하는 거죠. 3개월 만에 부산을 완전히 장악하는 그 3개월이 아니죠. 예, 한 40일 정도. 6월 25일부터 해서 8월 15일까지니까 40일 만에 한반도를 완전히 장악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했던 겁니다. 자, 다음 장입니다. 자, 이 한국 전쟁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흐름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장 눌러주세요. 그 여러분들 다음 장. 지금의 38선하고 휴전선하고 차이점 아시겠죠? 똑같은 말, 다른 말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38선, 그리고 현재는 휴전선. 그래서 우리 6.25 전에는 개성 땅 있죠? 개성. 그게 우리 땅이었어요. 38선 남쪽으로 있었는데 이제 지금 우리가 뺏긴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동해선, 동해 쪽. 이 동해 쪽으로는 우리가 진격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저기 뭐 속초라든지 뭐 양양 이런 건 다 지금 우리 땅이 된 거죠. 이해하시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지도에 보면은 밀고 내려왔다가 낙동강까지 이렇게 밀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다가 다시 이제 방적작전 들어가는데 메가드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함으로써 우리가 방적작전 들어갑니다. 근데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 할 때 아까 그 항공모함이 한 척 뜨는데 얼마 들어갔다 그랬습니까? 7조 원. 그 다음에 인천 상륙작전 할 때 4대가 떴어요. 4대까지. 엄청 미국이 그냥 엄청 투입시킨 거예요. 그때 중국에서는 그 동경 쪽에 노무자들 있지 않습니까? 상륙작전 한다는 건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도 노무자들 시켜가지고 야, 상륙작전 다음 그 장소가 어디냐? 계속 정보를 중국에서. 그래서 나중에 인천이라는 건 알았습니다. 근데 메가드 장군이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 할 때는 이미 김일성이 알았어도 대처하지 못한 거죠. 이걸 가지고 기습이라 그런 겁니다. 적이 알아도 대처하지 못하는 걸 이걸 기습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다음 장. 6.25 전쟁에 관련되는 이제 비하인드를 좀 말씀드리면 다음 장에 또 해주세요. 자, 6월 28일 날 전쟁 나고 3일 지났는데 유엔 총회가 열렸습니다. 유엔 총회 열렸는데, 자, 그러면은 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맺은 국제조약이 연합이 뭐였어요? 국제연합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국제연합이 왜 만들어졌냐면, 야, 이제 앞으로 전쟁이 없도록 하자. 우리 인류에서. 전쟁 엄청 많은 사람이 죽지 않느냐. 그래서 만든 그 기구가 국제연맹이었어요. 국제연합. 근데 국제연합 만든 지 5년 만에 전쟁이 또 났네? 이때 만약에 유엔이 재구시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뭐 있으나 마나잖아요. 그래서 분위기상으로는 신속히 이제 유엔이 참여하게 됐는데, 이 이제 그 안전보장 이사가 열렸을 때 이때 소련 대표가 참전 안 했습니다. 저 그림에 보면.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어느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제가 어느 설교를 들어보니까 어느 설교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안전보장 이사에 참가하려고 가는데 배탈이 나가지고 그래 참가 못했다 이렇게 하시는데 아마 그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저기에는 이제 중국 대표는 누구를 참가하고 있냐면은 대만 대표가 저기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 여기에 지금 장교단들도 많이 와 계시기 때문에 중간중간에는 좀 이렇게 좀 팩트에 관련되는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요즘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스탈린이 아주 교활한 사람이라서
거기 소련이 참가를 안 하면은 분명히 미국이 참전할 것을 결의할 것이다. 그러면은 이 유엔군으로도 한국전에 분명히 유엔군에 참전한다. 그러면은 중국을 아까 중공군을 참전시키게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유엔군 참전해서 중국하고 유엔군하고 싸움을 붙인 다음에 중국을 힘을 약화시키려는 게 소련의 전략이었다라고 하는 게 요즘 학자들이 그렇게 연구되고 있어요. 그렇다죠. 일단 소련이 참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입장에서는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라면 유엔군이 참전이 불가능했죠. 그죠? 어쨌든 소련이 참전 안 하고 거부권을 행사 안 했기 때문에 유엔군이 참전되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 인천 상륙작전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연유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이 되어서 우리가 드디어 10월 1일 날 3파선을 돌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엔군 참전의 그 목적이, 전쟁이라는 건 목적이 있습니다. 이 전쟁 목적은 3파선까지 회복하는 게 유엔군의 그 당시 목적이었어요. 그 때문에 3파선 회복이 되니까 더 이상 진격을 안 한 겁니다. 유엔군 전쟁 끝난 겁니다. 유엔군 입장에서는. 맥어더 장군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때 진격해야지. 근데 7월 4일 날 전시작전권은 맥어더 사령관한테 다 이행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공모함에 오고 비행기가 뜨고 이러면은 그걸 누가 지휘합니까? 우리 한국군 장교들이 지휘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유엔군 사령관한테 야 니들이 다 해 이렇게 다 넘겨준 거예요. 그 당시에 좋은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국가 이익에 관련될 때 3파선 돌파를 되는데 미국은 이제 꼼짝 안 하려는 겁니다. 그 당시 참모총장이 누구냐면 정일권 참모총장이었습니다. 정일권 참모총장한테 빨리 진격하라니까 이거 지금 작전권은 미국에 있는데요. 야 무슨 소리야. 누가 대통령이야. 그러니까 야 각합니다. 내 말 듣고 공격해. 그때 이제 정일권 참모총장이 아주 딜레마에 빠졌어. 야 이거 어떡하느냐 이게. 그래서 워커 사령관한테 협상을 합니다. 지금 주문진 있는 데가 3파선 상이거든요. 그쪽에 한 200-300m 앞에 기관총 진지가 있어요. 북한에. 저걸 제압하지 않으면 우리가 심대한 손실이 큽니다. 아주 피해가 큽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 정도는 공격해도 좋아.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명령 떨어지자마자 3사단 23년대 박존순 그 대령이 공격 앞으로 이렇게 명령 떨어집니다. 그래서 3파선은 그냥 돌파하면서 그때가 오늘날의 지금까지 국고의 날이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박수 한번 치기 바랍니다. 이제 아시겠죠? 왜 국고의 날이 이렇게 됐는지. 그래서 서부전선에서는 정상적으로 명령받아서 10월 7일 날 1사단이 드디어 3파선을 밀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평양은 10월 19일 되면은 점령할 때, 그 당시 백선엽 장군이 평양을 탈환하게 됩니다. 이때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 대동강을 건널 때 부교도 설치하고 이런 정상적인 절차에서 평양을 공격하려는데 백선엽 장군이 뭐냐면 여기는 내 고향입니다. 내가 앞장서게 해주세요. 이렇게 아주 허락을 득한 다음에 여기는 부교 설치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여기 수영해서 건너가는 길을 다 아니까 내가 앞장서면 그냥 건너갈 수 있습니다. 뭐 부교 설치할 것도 없어. 그냥 수영해서 건너갔대요. 그래서 10월 19일 날 평양을 탈환하고 그 다음에 우측에 있던 6사단이 그대로 저 초산까지 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로 한만 국경까지 10월 26일 날 밀고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저는 군생활하면서 참 해피한 게 제가 중대장은 1사단에서 했습니다. 이 평양을 탈환하는 그 부대에서 근무했고 또 6사단에서 그 초산까지 올라간 바로 한만 국경까지 올라갔던 부대가 6사단 7년대입니다. 그 6사단 7년대 3대 대장 출신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면. 예, 예. 자, 이렇게 영광스럽게 군생활을 전투력이 가장 우리 대한민국에서 강한 부대에서 위관장교, 영관장교를 했던 게 저로 봐도 영광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3년도 7월 27일 날 이제 드디어 휴전협정을 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에 관련되는 오늘을 제 주제가 뭐냐 종전협정이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은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 건물이 보이죠.
여기가 이제 우리는 판문점이다 이렇게 부르지만 이 우리 명칭은 널판리입니다. 널판리. 예, 판문점인데 거기가 이름이 널판리였다. 다음 장. 예.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그 21개 국가에 참전했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 장에서는 유행군 사령관 메가드 장군이 유행군 사령관 깃발을 수행하는 모습이고, 다음 장은 이 클라크 사령관 이분이 마지막 서명하는 모습이고, 다음 장에서도 많이 봤죠. 목사님도 설교하실 때 귀한 이 서명하는 이승만 대통령의 서명이 없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끝까지 안 해. 이제 다음 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군들이 아까 이제 자료가 조금 차이 나는데, 왜냐하면 6.25 전쟁에서 피해에 대한 자료들이 조금 차이 나는 게, 병원에서 전사하실 때하고 이 사람이 이제 미국으로 가서 거기도 죽었어요. 그러면 숫자가 좀 차이 나잖아. 그래서 제가 지금 3, 4, 6, 4, 2 이렇게 되는데, 또 어느 자료는 5만 명. 그래서 대략적으로 미국 사람들이 6.25 전쟁 때 한 5만 명이 전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만 명. 엄청나잖아요. 그리고 2배, 한 10만 명 그러면은 부상자, 중상자들이 10만 명. 그래서 약 15만 명 이 정도의 큰 피해가 있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장. 자유라는 것은 거저주는 게 아니다. 이게 우리가 큰 교훈이 되는 거죠. 예, 다음 장. 여기 보면 벤플리트 장군이 나옵니다. 예,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면, 벤플리트 장군 아들이, 미국 사람들이 참 얼마 전에 우리 그 합참의장이 이런 얘기해서, 야, 장군들 너나 똥폼 잡지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기합 준 적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한테 큰 교훈이 됩니다. 미국 사람들은 실제 자기 아들이라도 전쟁에 내보내고 그래요. 너무 고맙죠. 그래서 142명의 장군들이 자기 아들을 다 전선에 투입시킵니다. 한국 전쟁에. 그 중에 25명이 전사했어요. 엄청나죠. 감히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중에 벤프리트 장군이, 이 사람이 지금 사령관이에요. 자기 아들도 전쟁에 내보냈는데 공군 중위로서 저기 수천년 돼 가서 거기서 추락이 됩니다. 예, 자기 아들 죽은 거. 그 백선엽 장군이 위로하는 장면이에요. 예. 다음 장면입니다. 요 밑에는 이제 워커 사령관입니다. 워커 사령관은 본인이 죽게 됩니다. 본인이. 참 안타깝죠. 그 자기 아들이 의정부에서 그 은성 무공 훈장을 받게 돼요. 그래서 거기 아들한테 축하해주러 가는다가 그 문산에서 의정부 포천 그쪽으로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교통사고를 할 때 그 사고 났던 지점이 그 효순이 있지 않습니까? 미선이 효순이 그 지점이야 또.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싶어. 그때 운전병 있지 않습니까? 그 이승만 대통령이 너무 놀래가지고 워커 사령관이 죽었다 그래서 사형시켜 버렸답니다. 사형. 그래서 그 병사가 사형이 당했어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그거는 그 우발적으로 운전하다가 잘못됐는데 그게 무슨 사형이냐. 그래서 시키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병사는 불과 정확한 제 기억을 안 나냐면 한 1, 2년 살다가 그냥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그 효수님 밑에서 그거 했다고 얼마나 그냥 난리 쳤습니까?